95해를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LG그룹을 일구며 성공의 정점도 맛보았고 위기의 나락도 경험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아는 것, 계획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성취를 자랑하고 꿈을 떠벌리고 관계를 과시합니다. 젊었을 때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경솔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라도 숨겨야 할 5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실패와 성공을 통해 피와 땀으로 배운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 5가지를 지켰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재앙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깨달은 뒤로 지켜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다음 계획입니다. 1950년대 후반, 저는 한 가지 야심찬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학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때 저는 젊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 꿈을 신나게 떠벌렸습니다. 우리도 화학 공장을 세울 것이다. 몇 년 안에 큰 시장을 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접촉하려던 기술 파트너가 갑자기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공장 부지도 경쟁사에 선점당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무심코 다른 이에게 제 계획을 흘렸고 그 이야기가 경쟁자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은 씨가 되지만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요.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저는 계획을 말하는 순간 3가지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질투하는 이들이 방해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앞서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더 많지요. 계획을 들은 순간 그들은 은밀히 장애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둘째, 무심코 들은 이가 아이디어를 훔칩니다. 아기가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떠벌린 계획은 다른 누군가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보다 자본과 인맥이 풍부한 이가 그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한다면 당신은 원조임에도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 자신의 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현실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남에게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이룬 듯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반응하면 그 칭찬만으로도 보상 회로가 작동하지요. 결과적으로 실제 행동에 옮길 동력이 줄어듭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뼈아픈 경험 이후 계획을 철저히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LG화학을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핵심 인사 몇 명만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로 진행했습니다. 공장 부지 매입도 제3자 명의로 했고 기술 도입 협상도 극비리에 진행했지요. 그 결과 경쟁사들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뒤였습니다. 침묵이 저의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말은 계획을 죽이고 침묵은 계획을 키웁니다. 당신의 다음 한 수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재산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숨겨야 할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당신이 가진 재산의 규모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재산 규모 자체가 드러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1960년대 중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제법 목돈이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척이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상당한 액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빌려주고 왜 나한테는 안 빌려주느냐는 원망의 말도 들었지요. 돈을 빌려준 친척은 갚지 못했고 결국 그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ATM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연봉 협상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직원들 월급은 이렇게 박하게 주십니까? 경제지에 난 추정자산 기사를 근거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재산 규모가 알려진 것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요. 그 직원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지갑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는 조용할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검소하게 살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낡은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비싼 시계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외양은 당신의 재산 규모를 추측하게 만들고 그 추측은 곧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는 욕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을 압박하게 되지요. 저는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인 상속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미리 재산 목록을 알려주곤 하는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물려받을 재산의 크기를 알게 되면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 간의 비교가 시작되면 가족의 화목은 무너집니다. 재산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선배 기업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것을 들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납치범, 사기꾼, 그리고 선의를 가장한 착취자들이 당신을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숨겨야 오래 갑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때로는 자식에게도 말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지킬 때 당신의 부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재산만큼이나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당신의 인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 번째로 반드시 숨겨야 할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당신의 진짜 인맥과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인맥 자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인맥, 당신이 한 통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의 존재 자체를 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1970 년대 초반, 저는 한 고위 정치인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였고 서로를 신뢰했지요. 어느 날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가까운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다. 그분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치인에게 한마디만 해달라. 소개 좀 시켜달라. 명함이라도 전해달라. 처음에는 친분이 있으니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끝이 없었고 점점 더 큰 부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민망한 일들을 여러 번 요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우정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그 관계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저는 더 큰 위험도 목격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당신의 핵심 인맥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려 움직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리고 때로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인맥이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저는 그 뒤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 정부 관료와의 대화, 해외 파트너와의 관계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저는 몇몇 핵심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와 어떻게 일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지켜주었고 그 관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일수록 조용히 움직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지, 누가 당신 편인지를 드러내는 순간 그 힘은 반감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신의 배우를 모를 때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에서 침묵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자기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명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인맥이 있다면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멘토가 누구인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권력자가 누구인지, 당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침묵 속에서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인맥은 자랑하는 순간 사라지고 숨기는 순간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힘과 영향력만큼이나 철저히 숨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한 부분,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당신의 약점과 두려움입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사업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지요. 하지만 더 위험했던 것은 그 약점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어느 날, 오랜 협력업체 사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렵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그저 하소연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대금을 선불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평소에는 후불이었는데 갑자기 조건을 바꾼 것이지요. 그들은 제 약점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LG가 어려우니 떼일 위험을 줄이자고 판단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연쇄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한 기자가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검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쟁사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G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우리 주요 거래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경쟁사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구 회장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LG가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약한 모습은 동정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인식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서는 상대의 약점은 활용해야 할 전략적 정보가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태어난 얼굴을 유지한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절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사자는 다쳤을 때 더욱 조용히 숨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약해 보이는 순간 경쟁자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약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금이 부족해도 건강이 나빠도 내부에 문제가 있어도 밖에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위기는 혼자 조용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약점을 숨기는 것이 방어라면 공격을 위해 숨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비법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비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저는 정반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감춰져 있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1970 년대 후반, 우리 연구팀이 화학 공정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생산 비용을 30%나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요. 팀원들은 흥분했고, 저 역시 자랑스러웠습니다. 학회에 발표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업계에 우리 기술력을 보여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보안 지침을 내렸습니다. 관련 문서는 금고에 보관하고 핵심 공정은 세 팀으로 나누어 아무도 전체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특허 출원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기술은 3년 동안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경쟁 우위를 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기술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세 가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첫째, 경쟁자들이 즉시 모방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10년을 들여 개발한 것을 상대는 1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둘째, 협력자들이 당신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화학 기술을 자세히 공개했다면 파트너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직접 하면 되겠네. 당신의 비법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의 존재 가치는 줄어듭니다. 셋째, 시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희소한 것이 비싼 법입니다.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을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시장 가격은 폭락합니다. 마술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객들은 마술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마술사가 시드를 밝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관객은 실망하고 떠납니다. 신비가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후배들을 멘토링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경영 철학을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조금씩 나누어 전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얻은 지혜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면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카드를 숨겨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모든 능력을 알게 되면 그들은 저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 상대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보물은 금고 깊숙이 감춰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핵심 역량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두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가치는 유지되고 당신의 협상력은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획, 재산, 인맥, 약점, 그리고 재능이라는 5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과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6번째로,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숨겨야 할 것은 당신의 진짜 가치관과 인생 철학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경영 철학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윤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공개석상에서도 인터뷰에서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그것이 올바른 리더십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 그는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제 철학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노조 협상에서 상대방은 제가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회장님이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깊은 신념과 철학은 말로 설명하는 순간 왜곡됩니다. 내가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결국 사업을 키운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내 철학은 도구가 되어 나를 압박하는 무기로 돌아왔습니다. 더 아픈 것은 조롱과 오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위선 떨고 있다고 말이지요. 제 진심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치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저는 그 후로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조용히 장학재단을 운영했고 어려운 협력업체를 도왔으며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제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강요받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존중했고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은 정치가 아니라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쪽 편을 들었다면 반대편에서는 저를 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대신 저는 침묵으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는 조개 속 깊이 숨겨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상처 입고 빛을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당신의 깊은 가치관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할 보물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관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신념으로 사는지를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말은 오해를 낳지만 행동은 진실을 증명합니다. 내면의 보물은 침묵 속에 지켜질 때 가장 빛납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끝에서 마주하게 될 궁극의 비밀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죽음과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것은 당신의 유산 계획과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의 황혼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알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상속 계획을 공개하라.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제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재벌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큰아들에게 60%, 둘째에게 30%, 막내에게 10%. 그 순간부터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적게 받느냐? 내가 더 헌신했는데 불공평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가족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유산 계획이 알려지는 순간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둘째,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이 물려받을 재산의 크기를 알게 되면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어차피 큰 돈이 들어올 텐데 왜 고생하며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저는 제 자식들이 저의 그늘 아래 안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가족 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유산이 확정되고 공개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이미 받을 것이 정해졌으니 더 이상 부모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남겨두면 그들은 여전히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유산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친척들이 찾아와 자기도 조금 나눠달라고 하고 평소 연락도 없던 지인들이 갑자기 친한 척합니다. 진심보다 이해관계가 앞서는 순간입니다. 또한 저는 제 건강 상태와 여생에 대한 계획도 숨겼습니다. 8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일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족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의에 참석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계자를 찾기 시작하고 당신을 우회하여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죽는 순간까지 왕으로 남아야 한다. 왕위를 물려준 순간 상황은 권력을 잃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공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유산 계획과 죽음에 대한 준비는 가장 개인적이고 신성한 비밀입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십시오. 존엄한 말년을 원한다면 전략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남길지, 언제 떠날지는 당신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끝까지 주인으로 남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인회로 살아온 95년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밀, 당신의 계획, 재산, 인맥, 약점, 재능, 가치관, 그리고 유산, 이 모두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된다는 것을요. 바로 침묵이 힘이다라는 진리입니다. LG그룹을 일구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랑하고 싶었고 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떠벌리고 싶었으며 훌륭한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때는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갈망.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마다 제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후회할 것이다. 침묵을 지켜라. 그 내면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을 참느라 속이 답답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제가 떠벌린 것들은 곧 잊혀졌지만 제가 묵묵히 이루어낸 것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이 진짜 유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모든 생각을 올리는 시대이지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올린 그 한 줄이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성취, 당신의 생각을 너무 쉽게 세상에 던지지 마십시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화려한 게시물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 속에, 수많은 좋아요가 아니라 깊은 신뢰 속에, 팔로워 숫자가 아니라 진짜 관계 속에 있습니다. SNS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마른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조심해서 말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어디서 자랍니까?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입니다.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십시오. 침묵 속에서 키우십시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은 저절로 땅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증명해 줄 테니까요. 침묵은 지혜입니다. 말은 때로 재앙입니다. 이것이 제가 95년을 살며 배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침묵의 지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말하지 않아서 지켜낸 것이 있으신가요? 침묵이 당신을 구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금보다 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침묵의 힘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